옛날 옛적 푸른 숲 깊은 곳에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다들 평화롭게 살았으나 항상 마음속에 하나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숲 어딘가에 푸른 새가 살고 있었으며 이 새를 찾아내고 소원을 빌면 어떤 소원이든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의 가장 용감한 청년인 피에르가 푸른 새를 찾아내기로 결심했습니다. 피에르는 길을 떠나기 전 그의 사랑 루시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루시는 피에르의 무사 귀환을 빌며 은빛 목걸이를 그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일단 숲에 들어선 피에르는 다양한 동물들과 마주쳤습니다. 첫 번째로 만난 것은 말하는 올빼미였습니다. 올빼미는 지혜를 가져다주는 존재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올빼미는 피에르에게 말했습니다. 푸른 새를 찾기 위해서는 너의 마음이 순수하고 용기가 필수적이지. 그렇게 말한 후 올빼미는 피에르에게 첫 번째 힌트를 주었습니다. 숲의 중심부에 있는 고대의 보호수를 찾아가거라. 그 나무는 엄청난 나이와 지혜를 지니고 있다. 그 나무가 너에게 다음 단서를 줄 것이다. 피에르는 올빼미에게 감사를 표한 뒤 숲의 중심부로 향했습니다. 숲의 중앙에 도착하자 고대의 보호수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보호수는 아주 커다랗고 웅장했습니다. 보호수에게 다가가자 나무는 갑자기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용감한 젊은이여, 내가 찾는 푸른 새는 저 멀리 벌판 너머의 눈빛 호수에 살고 있다. 하지만 가는 길은 위험과 시련으로 가득 차 있을 것이다. 피에르는 주저하지 않고 그 길을 나섰습니다. 숲을 지나 벌판에 도달하자 그곳에는 거대한 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용은 피에르에게 말했습니다. 너의 용기가 얼마나 큰지 시험하겠다. 나를 이기면 너는 은빛 호수로 갈 수 있을 것이다. 피에르는 용기 있게 싸워 결국 용을 물리쳤습니다. 용은 그에게 다음 길을 알려주며 축복을 빌어주었습니다. 마침내 은빛 호수에 도달한 피에르는 물가에서 빛나는 푸른 새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다가가 푸른 새에게 다정한 목소리로 소원을 빌 얘기를 했습니다. 푸른 새는 잠시 생각하더니 피에르의 용기와 진실된 마음을 알아차리고 그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피에르는 마을 사람들의 건강과 행복을 빌었고 그 즉시 호수가 밝게 빛나며 피에르의 소원을 이루어 주었습니다. 피에르는 마을로 돌아와 푸른 새의 전설을 실현한 이야기를 전하고 모두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루시와도 다시 재회하여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 마을은 이후로도 평화롭고 행복하게 지냈으며 피에르는 전설의 영웅으로 기억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아름다운 숲속 마을에 피에르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피에르는 부모님과 함께 작은 농장을 운영하며 평화로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뭔가 특별한 것을 바라고 있던 피에르는 언제나 모험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느 날 피에르는 숲에서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여름의 바람처럼 부드럽고 매력적인 풀피리 소리였습니다. 피에르는 그 소리를 따라 숲속 깊이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은빛으로 반짝이는 풀피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피에르는 풀피리를 불어보았고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상에 있는 모든 동물들이 그의 곁으로 몰려든 것이었습니다. 피에르는 풀피리의 마법적인 힘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 마법의 풀피리를 사용하여 병든 동물들을 치료하고 마을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선행은 곧 온 마을에 퍼졌고 피에르는 마을 사람들에게 용감한 피에르라는 칭호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마을에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농작물은 시들고 마을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 고생하였습니다. 피에르는 마법의 풀피리를 사용해 해결책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다시 숲속으로 들어가 풀피리를 불며 나무 정령들을 호출했습니다. 이들이 피에르에게 말했습니다. 용감한 피에르여, 우리는 너의 선행을 감사히 여깁니다. 너의 마을을 구하기 위해 우리는 너의 소원을 들어주겠다. 피에르는 생각한 끝에 마을의 비옥한 들판을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나무 정령들은 피에르의 요청을 받아들여 마법의 힘으로 황폐한 들판을 푸르게 되살렸습니다. 덕분에 마을은 다시 풍요로워졌고 모든 사람들은 피에르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피에르는 자신의 일을 더 크게 확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마법의 풀피리와 함께 다른 마을로 여행을 떠났고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동물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이야기와 선행은 프랑스 전역에 퍼져나갔고 피에르는 영웅으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게 되었습니다. 피에르는 마법의 풀피리와 함께 생을 마칠 때까지 온 세상을 돌아다니며 많은 이들을 도왔고 그의 전설은 수백 년 동안 전해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프랑스의 많은 사람들은 숲속에서 풀피리 소리를 들으면 그것이 용감한 피에르의 영혼이 아직도 세상을 돕고 있다는 믿음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에 루부아라는 숲이 있었습니다. 이 숲은 마을 사람들에게 많은 전설과 신화를 가지고 있어 매우 신비로웠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이 숲을 두려워했으며 해가 지기 전에 항상 숲을 떠나곤 했습니다. 마을의 외곽에는 젊은 소녀 로즈가 살고 있었습니다. 로즈는 항상 숲의 미스터리에 대해 궁금해하였고 숲속에서 어떤 보물이 숨겨져 있는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은 항상 그녀에게 숲에 들어가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로즈는 호기심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로즈는 드디어 결심을 하고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숲속을 걷다 보니 그녀는 깊고 어두운 길을 발견했습니다. 길을 따라 걷다 보니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은 세상에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눈부시게 아름답고 나무들은 빛나는 잎사귀로 덮여 있었으며 하늘에는 큰 무지개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로즈는 이 꿈 같은 풍경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점점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신비한 요정을 만났습니다. 요정은 빛나는 날개를 가진 작은 존재로 로즈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용감한 소녀요. 내가 루부아의 수호자 아르티용입니다. 당신은 왜 이곳에 오셨나요? 로즈는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루부아의 미스터리를 풀고 싶어서 왔어요. 이곳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 알고 싶어요. 아르티용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전설과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비밀은 용기와 신뢰의 힘을 필요로 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그 비밀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시련을 이겨내야 합니다. 로즈는 시련을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첫 번째 시련은 위험한 덤불을 통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손에 작은 나뭇가지를 들고 덤불을 헤쳐나갔습니다. 덤불은 그녀의 옷을 찢고 피부를 상처로 가득 채웠지만 로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시련은 깊고 어두운 동굴을 통과하는 것이었습니다. 동굴 속은 차갑고 음산했지만 로즈는 두려움을 이겨내고 끝까지 걸어갔습니다. 동굴 속에서 그녀는 아름다운 빛을 발하는 돌을 발견했습니다. 그 돌은 로즈의 손에 맞추어졌다가 눈부신 빛으로 변했습니다. 세 번째 시련은 마법의 미로를 통과하는 것이었습니다. 미로는 끝없는 달림길과 함정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로즈는 요정 아르티용의 도움을 받아 방향을 잃지 않았습니다. 미로의 끝에는 눈부신 성이 서 있었습니다. 성 안으로 들어간 로즈는 신비한 거울을 발견했습니다. 거울 속에는 그녀의 진정한 용기와 신뢰의 모습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로즈는 자신이 이 모든 시련을 이겨낸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곁에 항상 있어주는 사람들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운 것이었습니다. 로즈는 이 모든 것을 깨닫고 나서 요정 아르티용에게 감사의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르티용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대는 진정한 용기와 신뢰의 주인입니다. 이제 그대는 루부아의 모든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비밀을 물려받아 소중히 간직하세요. 로즈는 숲을 떠나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이 겪은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마을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루부아의 숲은 더 이상 두려운 장소가 아니라 아름다움과 평화가 가득한 장소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 후로 로즈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루부아의 숲을 보호하며 신비한 비밀을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녀의 용기와 신뢰는 마을 사람들 모두에게 영감이 되었고 그들은 다시는 숲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에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에 가난한 방앗간 주인과 그의 세 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방앗간 주인은 죽기 전에 세 아들에게 유산을 나누어 주었고 첫째 아들에게는 방앗간을, 둘째 아들에게는 당나귀를, 그리고 막내 아들에게는 고양이를 남겼습니다. 막내 아들은 자신에게 남겨진 유산에 대해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형들은 그래도 무언가를 받았지만 나는 고양이 한 마리라니 이걸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양이는 그의 생각을 눈치채고 유쾌하게 말했다. 걱정하지 마세요, 주인님. 몇 가지 신발만 만들어주시면 내가 어떻게 당신을 부자로 만들 수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놀란 막내 아들은 고양이의 말을 따라 작은 신발 한 켤레를 만들어주었습니다. 고양이는 이를 신자마자 자신있게 나아갔습니다. 고양이는 먼저 들판으로 나아가 토끼를 한 마리 잡았습니다. 그는 이 토끼를 왕께 바쳤습니다. 전하, 제 주인인 카라바 중후님께서 이 토끼를 선물로 보냅니다. 왕은 이 사실에 매우 기뻐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며칠 후 고양이는 들판에서 또 다른 선물을 찾아 왕께 바쳤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자 왕은 이 카라바 중후라는 신비로운 인물에 대해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고양이는 주인에게 명령했습니다. 주인님, 이번에는 전하께 멋진 선물을 드리기 위해
강에 가서 목욕을 하세요. 옷은 다 벗으시고 저는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막내 아들은 고양이의 말을 듣고 그대로 따랐습니다. 고양이는 강가를 지나가던 왕의 마차를 보고 소리쳤습니다. 도와주세요. 카라바 중후님이 강에 빠졌습니다. 왕은 즉시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카라바 중후를 구출하게 했습니다. 구출된 막내 아들은 왕 앞에서 적절한 예의를 보였습니다. 왕은 이러한 상황에 놀라워하며 그에게 호화로운 옷을 제공하고 자신의 마차에 초대했습니다. 고양이는 빠르게 길로 달려가며 궁전으로 향하는 동안 여러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땅은 카라바 중후의 소유입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경외심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왕궁에 도착한 후 고양이는 다시 한번 아이디어를 실행에 옮겼습니다. 공작이라는 거대한 마법사의 성을 찾아가 그를 속여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고양이는 슬슬 마법사를 설득해 커다란 사자로 변신하게 한 후 다시 작은 쥐로 변신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순간 고양이는 쥐로 변신한 마법사를 덕성물어 삼켰습니다. 이제 성은 주인의 것이었습니다. 왕은 이 성을 보고 깊은 인상을 받았고 카라바 중후의 부지런함에 감탄했습니다. 결국 왕은 자신의 딸을 카라바 중후와 결혼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방앗간 주인의 막내 아들은 멋진 성과 왕국의 절반을 얻게 되었고 고양이는 꾸준히 그의 곁에서 충실하게 섬겼습니다. 아마도 지금도 여전히 그 고양이는 멋진 장화를 신고 주인과 함께 모험을 즐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해서 가난한 막내 아들은 지혜롭고 충성스러운 고양이 덕분에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습니다.